한동훈이 정청래에게 까불다가 아주 크게 혼쭐이 나네요. 상대방을 무시하며 톡톡 쏘는 말투의 한동훈은 아직 정치에 대해 배워나갈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이렇게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 데다가 그거 한 건 한 건 챈 거잖아요. 왜 제가 했는지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카톡? 별로 안 많은데. 의원님 카톡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대화 한 줄 한 줄 개면 그거 금방 넘어가. 332번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꼴인데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모르니까 경우에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사 수행비서 출신 아니죠? 저는 당시에 검사장이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총장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죠.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저도 한동훈 예를 들어가지고 밖에 장관한테는 다른 분한테 위원님 한동훈 말씀하실 때 장관한테는 위원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또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종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아니에요?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중앙지검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도됐고요. 본인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논문 진행한 수사잖아요. 표절 뭉개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잠잡고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좀 저희 나중에 제가 자, 말씀드릴게요.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134호 3호 금융감독관이 적발했고 경찰 내살했습니다. 이때 결혼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 세력들이 NSN 주가 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김건희의 아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자, 장관님, 예.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죠? 보도된 걸 봤는데요. 네. 그거는 지난 아닙니까?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현출된 것이죠. 새로 뭐 아니죠? 언론이 난 게 아니고요. 네. 지난 정부의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 잡았던 걸 낸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소환을 했겠죠. 자,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 통화 기록, 이게 재판정에 나온 겁니다. 저와 이 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증거 안 됩니까? 그게 주가 조작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유능한 검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됩니까? 어떤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설명해 주시면 자, 말씀하시는 거 범죄 일람표는 어떤 데 쓰는 물건입니까? 범죄 일람표.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거기에 주체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범죄 일람표. 김건희 범죄 일람표. 분량 522행, 7282행, 157행. 김건희 등장 횟수 106회, 178회, 5회. 7961행, 289회. 이게 범죄 일람표예요.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는데 김건희 여사 억울하시겠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검찰총장 당시였다 그러는데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 일람표가 저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일람표가 아닌 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배제돼 있는 거 모르십니까?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 6월 16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이 씨와의 통화입니다. 저와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해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 허위사실이 된 겁니다. 이거 왜 수사 안 해요? 고발하셨습니까? 고발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미리 주신 내용이 아니니까요. 윤핵관 아니에요, 윤핵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건희 녹취록입니다. 이거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7초 후에 단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어요. 이거 증거 주가 조작 증거 안 됩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지난 정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 예. 됐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이거 조작했다는 얘기죠.
범행을 자백했어요. 근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예? 범행을 잘안 자백했다. 들렸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고.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조작했다. 자백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백하면 안 잡아갑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학력 경력을 부풀렸다. 그 조작했다고 시인했어요. 자백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수사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해가지고요. 그게 범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보니까 학력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대체적으로 학력 경력은 뻥카 인생이에요. 학력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온 게 되지 않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이거 수사 안 한 사람들 다 직무유기로 수사받을 것 같아요. 장관님,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저 유학 갔다가 한 번 쓴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것도 이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대학? 위원님,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석사 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업무방해가 되는 건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 예. 학력 경력 부풀리기 했다. 잘 보이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인정하고 사과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대통령이 우리 가족이지만 수사하라는 뜻이에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범죄 행위로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전직 검찰 간부가 얘기했어요. 이성윤 씨 말씀이시죠? 그건 잘하시네. 예. 어쩌고 그건 잘하세요.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 할 수 없죠? 원래 검찰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